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그렇게 you.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정선거 규탄 데모예요. 부정선거 규탄 데모였는데 이제 그게 이 3월 15일 날 그 선거 당일 날 마산에서 훨씬 이제 센 그 일이 벌어집니다. 마산 3.15 이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산서 데모군 중에 경찰 지소를 습격하고 경찰이 발표해서 7명이 사망하고 대부분 총에 맞은 줄. 이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과 그 경찰이 대치하는 장면들, 그리고 특히 마산에서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여고생들이. 그래서 여기 하여튼 이렇게 부정선거를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선거를 하자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여학생들이 많이 출동을 했고, 이때 이제 경찰이 긴박하게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마산에서. 무장을 하고 출동을 하죠. 그 여학생들 막아서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파괴되고, 이게 그 당시에 마산의 국회의원 집이에요. 자유당 국회의원. 이 사람이 이제 부정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산에 이제 자유당사나 그런 곳이 불에 타고 경찰 굉장히 과격하게 그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이 동원이 돼서 살벌한 분위기로 이렇게 총을 쏴대고, 투표함이 이제 깨지고,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또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친하게 탄압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찬바람 감도는 마산. 그래서 이제 이게 3월 16일 3월 17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3월 16일 분위기였죠. 그래서 대부분이 연수한 학생들이 총 맞아 죽었고, 아들, 딸 찾아서 헤매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딱 이제 문제가 되고, 왜 경찰이 발표를 하느냐 했더니, 이기붕은 원래는 점잖은 사람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이기붕이 뜬 게 국민방위군 사건. 그것도 한번 좀 특집을 해야 할 사건인데, 국민방위군 사건을 수습을 잘해서 그때 국방장관으로 그때 뜨면서 후계자로 이제 부상을 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발표를 하느냐 했더니, 총이 쏘라고 준 거지.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버려갖고, 그쵸. 이게 이기붕의 부인이었던 박마리아가 그 당시에 어떤 좀 뭐랄까, 지금보다 훨씬 남전여비랄까,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대시하는 분위기, 그런 게 있을 때 2대 부총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실권자예요. 왜냐하면 프란체스카 여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잘 모르고 또 영어를 알아야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면서 프란체스카의 어떤 치맛바람이나 그런 게 구조적으로 뭐가 생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 치맛바람 역할을 한 게 이기붕의 부인. 별명이 12각진네예요. 그 12각진네라는 건 뭐냐면 이기붕의 시어머니가 붙여준 별명인데, 뭐냐면 며느리가 너무나 잘나서 사각모를 3개나 썼다 이거예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석사 박사를 많이 할 때가 아니니까 학사를 3개. 그래서 미국 대학 졸업장이 3개니까 사각모를 3개 썼으니까 12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2각진네라고 너무 잘난 며느리한테 치여 살던 옛날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이기붕 씨네하고 저희 집안이 뭐가 든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 옛날 말로. 그래서 이기붕의 어머니가 일제시대에 우리 할머니께 자주 놀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놀러 오시면은 이제 며느리 흉을 그때 이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12각진네가 큰, 아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하고, 이기붕 씨도 권력에 취해 가면서 평소에 이제 점잖았던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총을 쏘라고 줬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마산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더니 맨날 나오는 거 있죠. 공산당 수법과 비슷하다. 치안국장이 경찰 책임자가 마산 사건을 각 기관에서 조사하는데,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 마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중에 가만 있어봐요. 요 분인가? 요 분 같네요. 요 분 한옥신 검사라고 유명한 반공 검사예요. 반공 검사인데 이분이 마산에서 가서 조사하고 무슨
빨갱이가 어딨어 하고 보고서를 제대로 썼더니 오제도라고, 오검사가 오제도입니다. 악명 높은 오제도가 당신 사표 써 하고 강요했다는. 그러니까 공안검사끼리. 한옥신도 공안검사인데 공안검사는 공안검사지만 한옥신은 있는 공산당만 잡자죠. 조작은 하지 말자. 조작은 하지 말자. 그리고 이 마산 사건 보니까 부정선거에 시민들이 항의했는데 이때 어땠냐면은 이게 공산당 수법과 비슷하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공산당이라고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은 학생들 그 시집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에다가 경찰이 갔다가 주머니에다가 지들이 삐라 만들어서 공산혁명 어쩌고저쩌고 쓰는 삐라 만들어서 공산당이 한 걸로 조작한 게 이게 치안국장 이강학이에요. 그리고 그 내무장관 최인규 둘 다 사형을 당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한옥신 검사가 이제 주임검사 한옥신이 그래도 아니지 이거 하면서 부산지검의 정보부장, 그땐 공안부장을 정보부장이 보였는데 부산지검이니까 마산이 부산 관할이니까 가서 제대로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딱 해서 아니 이거는 조작 이 공산당이 사주했다는 건 조작된 거고 이건 민주시민들이 했다 했더니 그 보고서를 검찰이 강경하게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받아 올렸더니 홍진기가 그때 법무장관인데 놀라 자빠졌다 이거죠. 다 빨갱이들이 조작한 걸로 잘 몰고 가고 있는데 이 검사가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 뭐 이걸 다시 뒤집고 뭐 하다가 결국 홍진기는 이 여러 사건이 겹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죠. 그런데 집행은 안 됐어요. 홍진기만 사형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무죄로 돼서 풀려났는데 그건 지금까지 내막이 안 밝혀진 겁니다. 근데 홍진기가 이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죠.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한국의 어떤 법조계 쪽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게 이제 최인규하고 홍진기의 사실은 역할이 비슷비슷한데 그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제 홍진기가 놀라 자빠질 정도의 이제 이런 보고서가 그러니까 4.19가 일어나려면 또 이렇게 조작된 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우파예요. 우파 공안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지혜 열사.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